주님아, 아직도 국 안 끓였니? 30년을 해도 손이 저렇게 느려서야 원. 30년의 눈물, 그리고 20억의 기적. 30년입니다. 제 청춘이 종갓집 제사상에 올릴 생선전을 뒤집으며 기름 냄새와 함께 타들어간 시간이요.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자개장까지 무시했고 남편은 제 고생을 당연한 도리라며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앞치마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 20억 8천만 원. 당신들은 여전히 저를 돈 없는 식모 취급하며 무시하겠지만 이제 저는 당신들의 오만한 가문을 통째로 흔들어버릴 은밀한 설계를 시작합니다. 새벽 4시, 경북 안동의 유서 깊은 종갓집 덕양제의 안채에는 어김없이 불이 켜졌습니다. 맏며느리 수님은 쏘시는 허리를 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큰 제사인 시조부의 불천이 제삿날입니다. 30년 전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던 수님은 그 대가로 30년간 무임금 노동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명절이면 손가락이 퉁퉁 붓도록 전을 부치고 제사가 끝나면 남은 설거지를 도맡아 하며 화장실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던 세월이었습니다. 수님아, 아직도 국 안 끓였니? 30년을 해도 손이 저렇게 느려서야 원. 시어머니 박 씨는 아침부터 거실에 앉아 수님의 등 뒤로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수님은 대답 대신 묵묵히 국자를 저었습니다. 그때 남편 용식이 하품을 하며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내 양복 좀 다려놨지? 제사 손님들 오는데 꼬질꼬질하면 안 되잖아. 용식은 수님이 며칠째 감기 몸살로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걱정 한마디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성한 아들과 딸은 엄마, 내 셔츠는? 엄마, 나 배고파 라며 수님을 마치 주문만 하면 음식이 나오는 기계처럼 대했습니다. 오전 내내 제사 준비로 파초처럼 시든 수님은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대문 밖 슈퍼마켓 앞에서 우연히 산 로또 한 장. 평소라면 꿈도 못 꿀 사치였지만 그날따라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꿈에 나와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떠올라 홀린 듯 구매했던 것이었습니다. 수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으로 당첨번호를 확인했습니다. 12, 18, 24. 번호가 하나씩 일치할 때마다 수님의 심장박동 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6개의 숫자가 모두 일치한 것을 확인한 순간 수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첨금 20억 8천만 원. 30년 고생에 대한 하늘의 보상인 듯 했습니다.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로또를 앞치마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신기하게도 평소 같으면 가슴을 후벼 팠을 시어머니의 독설이 이제는 팔이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마음껏 떠들어라. 당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 며느리가 이제 당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될 테니까. 수님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탈출을 위한 가장 완벽한 연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복수는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숨통을 조이는 것입니다. 수님은 20억이라는 거액을 손에 쥐고도 평소와 똑같이 낡은 옷을 입고 남편의 구박을 견뎠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고분고분해졌죠. 시댁 식구들이 수님의 순종에 방심하고 있을 때 그녀는 법률 전문가를 고용해 시댁이 대대로 지켜온 덕양제 부지의 저당권과 채무 관계를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수님이 당첨금을 수령하는 소름 돋는 과정과
그녀가 시댁 식구들 몰래 가입한 수십 개의 사망보험과 재산 신탁의 진짜 목적이 공개됩니다. 다음 날 수님은 시장에 간다는 핑계로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농협 본점에 들어서서 당첨금을 수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녀는 이것이 꿈일까봐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세금을 떼고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한 순간 수님은 생전 처음으로 소리 죽여 웃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강남의 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30년 동안 당한 수모를 이 돈으로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수님의 사연을 듣고 치밀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시댁의 종갓집 건물이 담보로 잡혀있는 대출금을 은밀히 매입하여 수님이 채권자가 되는 법인 명의의 유령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박 기질이 있는 시동생과 사치벽이 심한 시누이에게 익명의 투자자로 접근해 그들을 더 깊은 빚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함정을 설계했습니다. 수님은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들이 돈 때문에 저를 사람 취급 안 했으니 이제 돈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어야죠. 안동으로 돌아온 수님은 평소보다 더 남루한 차림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시장에 가서 하루 종일 뭐하다 이제 오느냐며 타박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시장 보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 쉬느라. 수님은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 용식은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게으르기까지 하네 라며 혀를 찼습니다. 수님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용식이 현재 다니는 회사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인수할 모기업의 대주주 자리에 자신의 유령 회사를 앉힐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칠 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누이 영숙은 자신의 명품 가방을 뽐내며 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언니, 명절인데 옷 좀 새로 사입지 그래. 우리 집 체면이 있지. 그게 뭐야? 수님은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니? 너희들이 잘 살면 그걸로 됐다. 영숙은 비웃으며 과일을 깎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수님은 과일을 깎으며 영숙의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곧 부도 처리될 것이라는 서류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지옥의 문은 가장 화려한 장식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수님은 시댁 식구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익명의 독지가로 변신해 그들에게 달콤한 독배를 건넸습니다. 돈이 급했던 시동생과 시누이는 그것이 며느리 수님의 돈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자신들의 집과 땅을 담보로 제공하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시댁의 모든 재산이 수님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운명의 날과 남편 용식이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수님에게 매달리는 통쾌한 이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 박 씨는 수님을 불러 앉혔습니다. 수님아, 내 친정 쪽 땅이 이번에 개발된다면서 거기서 보상금 좀 나오면 우리 문중 위토 사는데 좀 보태라. 종갓집 며느리면 그 정도는 해야지. 박 씨는 잊지도 않은 친정 땅 보상금까지 탐내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눈물을 닦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시잖아요. 그런 돈 없어요. 쯔쯔 혀를 차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님은 그날 밤 어두운 방에서 혼자 통장 앱을 켰습니다. 20억의 숫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죄 프로젝트의 1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시누이 영숙의 남편에게 고수익 보장이라는 가짜 투자 정보를 흘린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먼 영숙 부부는 수님이 판 함정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또한 시동생에게는 강남의 노른자 땅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유혹을 던졌습니다. 30년간 수님의 등을 굽게 했던 그 집, 덕양제.
이제 그 집의 모든 기둥과 석가래는 수님의 보이지 않는 실에 묶여 있었습니다. 수님은 새벽 찬 공기를 마시며 마당을 쓸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이제 저 이 집 나갑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들의 영혼까지 다 가져갈 겁니다. 수님의 입가에 핀 미소는 새벽달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이제 곧 남편 용식에게 황원 이혼 서류를 내밀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용식이 가진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박탈하고 그를 길바닥으로 내쫓는 완벽한 이혼입니다. 30년의 눈물이 황금빛 복수로 변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쥐약은 달콤하다. 무너지는 덕양제. 30년 동안 저는 이 집의 먼지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밥상에 침을 뱉었고 남편은 제 통장에 남은 푼돈까지 빼앗아 시동생의 도박 자금으로 보냈죠.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 당신들이 천사 같은 투자자라며 칭송하는 그 익명의 법인 대표가 바로 당신들이 식모처럼 부리던 맏며느리 수님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던진 20억의 미끼를 물고 탐욕에 눈이 먼 당신들. 이제 당신들의 유일한 자부심인 종갓집 덕양제의 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이 새겨질 시간입니다. 수님의 설계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유령 회사 LS 인베스트먼트는 어느새 시댁 식구들에게 구세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치벽이 심한 시누이 영숙은 남편을 사업 부도를 막기 위해 수님이 내건 저금리 대환 대출의 유혹에 가장 먼저 걸려들었습니다. 영숙은 수님이 보낸 대리인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덕분에 우리 남편 살았어요. 영숙은 자신이 넘겨준 서류가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땅을 담보로 한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편 종갓집에 대들보라 자부하던 남편 용식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다니던 중견기업이 수님이 매입한 법인에 의해 인수합병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용식은 살기 위해 새로운 대주주에게 줄을 대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여보, 이번에 우리 회사 인수한 회장님이 보통 분이 아니래. 어떻게든 눈에 들어야 우리 가족 먹고 살 텐데. 용식은 퇴근 후 수님이 차려준 소박한 된장찌개를 들이키며 하소연했습니다. 손님은 무표정하게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래요? 그 회장님이 당신 같은 사람을 좋아하실지 모르겠네. 용식은 수님의 뼈 있는 말을 알아채지 못하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가서 물이나 더 떠와!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님은 조용히 일어나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용식의 책상 위에 놓인 해고 대상자 명단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이미 인사팀장에게 지시를 내려두었습니다. 김용식 부장은 실적 부진 및 사내 평판 불량으로 1순위 정리해고 30년 동안 아내를 하대하던 그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의 표정을 상상하며 수님은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찻잔으로 가렸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의 탐욕은 수님의 복수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박 씨는 문중의 위토, 제사 비용을 위해 마련된 토지를 팔아 강남의 기획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시동생의 꼬드김에 넘어갔습니다. 그 기획부동산 업체 역시 수님이 변호사를 통해 섭외한 곳이었습니다. 박 씨는 수님을 불러 너는 팔자가 없어서 이런 정보도 못 듣지. 조만간 이 엄마가 종갓집을 대궐처럼 새로 지어줄 거다. 너는 그때까지만 고생해라. 라며 선심 쓰듯 말했습니다. 수님은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라며 비굴하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가장 잔인한 사냥꾼은 먹잇감이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듭니다. 수님은 시댁 식구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도록 이간질의 씨앗까지 뿌려두었습니다.
신우이에게는 시동생이 몰래 문중재산을 빼돌린다는 정보를, 시동생에게는 신우이가 어머니의 비자금을 가로채려 한다는 가짜 서류를 흘렸죠. 탐욕으로 뭉쳤던 가족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며 돈이라는 괴물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시어머니가 문중 어른들 몰래 위토를 팔아치우다 들통나서 문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는 소름 돋는 장면과 수님이 20억의 당첨금으로 산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실체가 공개됩니다. 사건은 수님이 의도한 대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시동생이 투자했던 기획부동산은 예정대로 증발했고 문중 위토를 팔아넘긴 대금은 고스란히 수님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문중 어른들이 덕양제 안채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씨, 자네 제정신인가? 조상님들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문중 땅을 팔아먹어? 어른들의 호통에 박씨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우리 막내가 강남 땅을 사면 10배로 불려준다고 해서. 박씨의 변명은 오히려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이었습니다. 그 난리통 속에서도 수님은 묵묵히 손님들에게 차를 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김용식 부장, 금일자로 해고 통지서 발송 완료. 용식은 회사에서 짐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렸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해고된 아들과 문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시어머니, 그리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게 된 시누이까지 덕양제는 순식간에 곡소리 나는 초상집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3대가 덕양제 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사내들은 집안 곳곳에 빨간 압류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들 누구야? 박 씨가 비명을 질렀지만 사내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LS 인베스트먼트에서 나왔습니다. 이 집과 토지는 이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비워주십시오. 박 씨와 용식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회장님 좀 만나게 해줘. 우리가 사정하면 들어줄 거야. 수님은 조용히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한 번도 신지 않았던 비싼 구두로 갈아 신었습니다. 당신들이 찾는 그 회장님,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수님의 목소리에 마당에 있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수님은 가방에서 LS 인베스트먼트의 법인 인감과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던 이 수님이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우러러보던 그 회장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공포는 경악으로 바뀝니다. 수님은 자신을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생애 가장 시원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남편 용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님의 팔을 잡았지만 수님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완벽한 청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수님이 내미는 이혼 서류와 재산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려 발악하는 가족들을 법의 이름으로 응징하고 수님이 20억 원으로 꿈꾸던 진짜 인생을 찾아 떠나는 화려한 3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님은 마당 한복판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30년간 늘 서서 일만 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이 집의 가장 높은 상전처럼 앉은 것입니다. 자, 이제 정산을 해볼까요? 어머니가 제 친정엄마 장례식 때 부조금 빼돌린 거, 용식 씨가 내 비상금 털어서 술 사 먹은 거, 영숙이가 나를 가사도우미 취급하며 부려먹은 거, 그 모든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니 이 집값이 나오더군요. 수님은 미리 준비한 계산서를 던졌습니다. 박 씨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영숙은 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내가 미안해.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 하지만 수님은 반호했습니다. 애들? 너희 애들이 나한테 돈 없는 할머니라고 손가락질할 때 너희는 웃었지.
내 자식들도 너희 때문에 기죽어 살았어. 이제 너희가 그 기분을 느껴볼 차례야. 수님은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뒤 덕양제의 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30년 종갓집의 명성은 며느리의 치밀한 복수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님은 짐가방 하나만을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전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대문 고리에 걸어둔 채 수님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20억의 황금빛보다 더 눈부신 자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황금의 감옥, 돈 앞에 무너진 핏줄. 돈이 사람을 만든다고들 하죠. 하지만 제가 본 진실은 달랐습니다. 돈은 그저 그 사람이 숨기고 있던 추악한 본성을 끌어낼 뿐이었습니다. 30년간 저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던 당신들이 제가 20억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이 되는 꼴이란 참으로 가관이더군요. 남편은 제 발등을 핥으며 용서를 구하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팔아 제 돈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당신들을 위해 준비한 가장 화려한 감옥, 가나안이라는 이름의 형벌은 이제 겨우 시작이니까요. 덕양제 마당에서 수님의 정체가 드러난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기괴할 정도로 돌변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수님을 향해 밥이 짜다, 돈도 못 벌어오는 식충이라며 독설을 퍼붓던 입술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아첨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손에 쥐고 망연자실해 있던 남편 용식은 다음 날 아침 생전 처음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수님의 방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당신 좋아하는 북엇국 끓여놨는데 내가 그동안 정말 눈이 멀었었나 봐. 당신이 우리 집의 복덩이인 줄도 모르고 이제 내가 집안일 다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쉬기만 해. 용식의 비굴한 웃음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수님은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밥은 누가 차리냐며 소리를 지르던 남자였습니다. 수님은 문을 열고 나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식 씨, 연기 그만해. 역겨우니까. 당신이 끓인 국은 개나 줘. 아, 우리 집에 이제 개도 없지. 당신들이 다 내쫓았잖아. LS 인베스트먼트, 수님의 유령 회사에서 보낸 법적 절차는 가차없었습니다. 신우이 영숙은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고 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빠, 이제 어떡해? 그 독한 년이 우리를 다 죽이려나 봐. 영숙의 비명에 용식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게 왜 수님이 돈이야? 부부재산은 공동이라는데 내가 소송 걸면 반은 내 거 아니야? 용식은 근거 없는 희망을 품고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미 본인 명의의 재산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으니 지금은 빚만 남은 상태십니다. 그 시각 수님은 20억의 당첨금을 더욱 치밀하게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댁 식구들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인 인맥과 평판까지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은 안동 지역 사회에 시어머니 박 씨가 문중 땅을 팔아치운 상세한 내역을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또한 용식이 회사에서 공금을 유용하려 했던 정황, 사실은 수님이 파놓은 함정이었지만 퍼뜨렸습니다. 수님은 30년 동안 그들이 자신에게 씌웠던 무능한 며느리라는 프레임을 이제 추악한 탐욕가라는 프레임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악인이 가장 괴로울 때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가 자신을 겨냥할 때입니다. 수님은 시댁 식구들이 돈을 훔치려 들 것을 예상하고 미끼를 하나 더 던졌습니다. 그녀는 용식에게 은밀히 연락해 강남에 숨겨둔 비자금 5억이 들어있는 금고 비밀번호를 흘렸습니다.
용식은 눈이 뒤집혀 어머니와 동생을 따돌리고 그 금고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죠. 하지만 그 금고 안에는 돈 대신 그동안 용식이 외도했던 증거물과 도박장 출입 기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금고를 열었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용식의 비참한 모습과 수님이 20억으로 세운 학대 피해 여성 쉼터의 감동적인 개소식이 공개됩니다. 어머님이 제 엄마 제사 때 부조금 훔쳐가신 거 그거 이자로 갚으시라고 지금 아드님 합의금으로 그 돈 쓰시면 되겠네요. 수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박 씨는 로비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웠지만 돌아오는 것은 부안 요원들의 싸늘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수님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바로 덕양제의 철거 및 매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중 어른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수치스러운 역사의 상징입니다. 제가 이 부지를 사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과 공원을 짓겠습니다. 대신 문중 어른들의 노후는 제가 책임지죠. 박 씨와 용식에게 등을 돌렸던 문중 어른들은 수님의 파격적인 제안에 박수를 치며 찬성했습니다. 종갓집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수님의 돈과 명분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용식은 합의금 대신 수님이 내민 재산 포기 및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덕양제의 대문에는 커다란 포클레인이 서 있었고 영숙과 박 씨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진보다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수님을 부려먹으며 누렸던 그 모든 안락함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현장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를 억압하던 공간이 파괴될 때 완성됩니다. 수님은 덕양제의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30년의 체증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20억의 자산가이자 사회적 기업가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 서로를 원망하며 좁은 월세방에서 평생을 싸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수님이 그들에게 선사한 가장 완벽한 지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수님이 전 세계를 여행하며 자신만의 진짜 삶을 만끽하는 화려한 사편과 뒤늦게 정신 차린 자식들이 수님에게 용서를 비는 반전의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님은 공항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1등석 티켓과 30년 동안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여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잘 다녀올게. 이제 나 이수님으로 살 거야. 그녀는 하늘을 보며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시어머니 박 씨가 보낸 수십 통의 구걸 문자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수님은 거침없이 소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님은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땅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30년의 고통과 눈물이 묻혀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앞에는 끝없는 수평선과 황금빛 태양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억의 기적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녀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이었습니다. 빛나는 홀로서기, 복수의 끝에서 만난 나. 30년 동안 저는 안동의 낡은 기와지붕 아래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찌푸린 미간을 제 하늘이었고 남편의 차가운 등 뒤가 제 유일한 휴식처였죠. 하지만 20억이라는 티켓을 들고 날아오른 하늘 위에서 본 세상은 너무나 눈부시게 넓었습니다. 제가 지켰던 것은 가문의 전통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이 만든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들이 길바닥에서 푼돈을 구걸하며 제 이름을 저주할 때 저는 파리의 노천 카페에서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쓰고 있습니다. 복수의 완성은 당신들의 멸망이 아니라 제가 당신들을 완벽하게 잊고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20억의 당첨금은 그녀에게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볼 시간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수님이 떠난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덕양제가 철거되고 빌라 단칸방으로 쫓겨난 시어머니 박 씨와 시누이 영숙은 매일같이 서로의 탓을 하며 싸웠습니다. 네가 그때 그 투자만 안 했어도 우리 집이 이 꼴은 안 났다. 엄마는 왜 올케를 그렇게 구박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그들의 비명은 좁은 방 안을 메웠지만 그 누구도 먼저 일자리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수님이 언젠가 마음이 약해져 돈보따리를 들고 나타날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 남편 용식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유치장에서 풀려난 그는 수님의 행방을 찾기 위해 흥신소까지 들락거렸습니다. 내 마누라가 20억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이건 무효야, 사기라고. 용식은 수님이 가입한 보험과 재산 신탁을 해지하기 위해 법원을 제집 드나들듯 했지만 모든 서류는 철저하게 수님의 단독 소유로 묶여 있었습니다. 결국 용식은 최후의 수단으로 가짜 유서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수님에게 준 재산이 사실은 문중의 것이라는 거짓 서류를 만들어 수님을 법적으로 올가매려 한 것입니다. 용식은 조작된 유서와 문중 어른들의 가짜 서명을 모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언론에 로또 당첨된 아내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갔다며 거짓 제보를 퍼뜨려 동정표를 얻으려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인터넷을 타고 수님이 머물고 있는 파리까지 전해졌습니다. 수님의 휴대폰은 한국에서 걸려온 기자들의 전화로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런 사태를 대비해 서울의 대형 로펌의 모든 권한을 위임해둔 상태였습니다. 적들의 마지막 발악은 대개 스스로 판 무덤이 됩니다. 수님은 용식이 조작한 유서가 사실은 과거 시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보일 때 용식이 억지로 지장을 찍게 했던 무효 서류라는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용식이 흥신소를 통해 수님을 스토킹하고 협박 문자를 보낸 내역까지 모두 기록해 두었죠. 수님은 파리에서 변호사에게 짧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사냥개를 푸세요. 화면을 2번 타치하시면 용식이 법정에서 자신이 조작한 서류 때문에 역으로 구속되는 통쾌한 장면과 수님을 배신했던 자식들이 뒤늦게 무릎 꿇고 빌며 엄마 사랑해라고 속삭이는 가증스러운 모습이 공개됩니다. 법정에서 용식은 기세등등했습니다. 판사님, 이 유서를 보십시오. 제 아버님이 이 땅과 모든 재산은 가문의 것이라 명하셨습니다. 아내는 이 돈을 가로채 도망간 도둑입니다. 하지만 수님의 변호사가 내놓은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녹화해둔 영상 유언장이 공개된 것입니다. 영상 속 시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맏며느리 수님아, 고생 많았다. 내 아들과 내 아내가 너를 괴롭히는 거 다 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영상이 네 방패가 되길 바란다. 용식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매수한 문중 어른 중 한 명이 양심 선언을 하며 용식이가 돈을 주겠다고 해서 가짜 서명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용식은 현장에서 사문서 위조 및 무고죄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어머니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졸도했습니다. 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파리의 호텔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지켜보며 조용히 샴페인 잔을 기울였습니다. 30년의 체증이 단 한 방에 씻겨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송이 끝나자 이번에는 수님의 자식들이 연락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밥해주는 사람 취급하며 무시하던 아들과 딸은 이제 용식의 옥바라지와 박 씨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버거워지자 수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그때는 어려서 몰랐어.
엄마 없으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제발 돌아와서 우리 좀 도와줘. 엄마가 준 용돈으로 사고 싶었던 차도 사고 싶단 말이야. 자식들의 메시지에는 반성이 아닌 여전한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님은 자식들에게 처음으로 장문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내가 돌아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 통장이 돌아오길 바라는 거겠지. 30년 동안 나는 너희의 엄마였지만 너희는 한 번도 내 자식이었던 적이 없다. 이제 너희의 인생은 너희가 책임지렴. 내 돈은 너희 같은 괴물을 키우는 데 쓰지 않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쓸 거란다. 수님은 그 길로 자식들의 번호까지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연을 끊는 작업이자 자신을 지키는 최후의 성벽이었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그들이 나를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내가 그들의 손을 영원히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수님은 자식들에게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겠다는 공증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파리를 떠나 스위스의 만년설을 보러 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30년 전 포기했던 작가의 꿈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그녀의 첫 소설 제목은 20억의 세 장.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이미 출판계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완전히 거지가 된 시누이 영숙이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며 수님을 그리워하는 비참한 결말과 수님의 화려한 작가 데뷔 파티가 담긴 대망의 최종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님은 스위스 루체른 호숫가에 작은 별장을 빌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알프스의 비경을 보며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30년 전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작가를 꿈꿨던 처녀 시절의 설렘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글을 쓰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로또 1등은 그녀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꿈을 찾아준 것이라는 사실을요. 20억은 그녀의 재능을 꽃피울 비옥한 토양이 되었고 복수의 성공은 그녀의 글에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시댁 식구들은 이제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감옥에 간 용식은 며느리 오는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신세가 되었고 시어머니 박 씨는 요양원에서 며느리야 물 좀 다오 라는 환청에 시달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영숙은 남편과 이혼하고 식당 주방 보조로 취직했지만 평생 일해본 적 없는 그녀는 하루도 못 버티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쳤지만 그들이 짓밟았던 며느리가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는 소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님의 소설 20억의 세 장은 발매 즉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억울함, 돈의 양면성, 그리고 진정한 독립에 대한 고찰이 담긴 그녀의 글은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수님은 이제 로또 당첨자가 아닌 작가 이수님으로 불리며 유럽 곳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황금빛 탈출, 나라는 이름에 별이 뜨다. 30년 전 저는 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제 모든 꿈을 제사상 아래 묻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에 귀를 막고 남편의 무관심에 가슴을 도려내며 살았던 그 세월이 20억이라는 숫자보다 더 무거웠죠.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로또는 당첨금 20억이 아니라 그 돈을 무기 삼아 당신들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낼 수 있었던 용기였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당신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높은 곳에서 제 이름 이수님으로 가장 찬란하게 빛나려 합니다. 당신들의 지옥은 끝이 없겠지만 제 축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서점, 수백 명의 인파가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설 20억의 세 장으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수님의 귀국 북콘서트 현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선 수님은 이제 더 이상 굽은 허리의 종갓집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단발머리에
우아한 실크 수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지성과 품격이 넘치는 시대의 아이콘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20억이 생겨서 행복하냐고요.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저는 그 돈으로 당신들을 산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샀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수님의 강연이 무르익어 갈 무렵 서점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몰골을 한 남자가 경비원들의 재질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수님, 너만 잘 살면 다야? 내가 내 남편이야. 우리 엄마가 지금 병원에서 죽어간다고. 바로 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난 용식이었습니다. 그는 수님의 성공 소식에 눈이 뒤집혀 행사장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용식을 향했습니다. 용식은 비굴하게 무대 위로 올라오려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돈 한 푼도 필요 없어. 그냥 옛날처럼 당신이 해주는 밥 먹고 살고 싶어. 수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경비원들에게 손짓하여 용식을 무대 앞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용식 씨, 당신이 그리운 건 내가 아니라 내가 공짜로 해주던 노동이겠죠. 당신이 먹고 싶은 건 내 밥상이 아니라 내 통장에 꽂힌 인쇄일 거고요. 30년 동안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움직이는 가구였을 뿐이죠. 이제 그 가구는 여기 없습니다. 당신 눈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타인일 뿐이에요. 수님의 단호한 일침에 용식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님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용식에게 던졌습니다. 그것은 용식이 그동안 수님의 이름을 도용해 사적으로 빌린 사채 내역과 그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들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아온 대가예요. 이 서류들은 이미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 자리를 나가는 즉시 다시 철창 안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 걱정은 마세요. 제가 이미 사회재단을 통해 무연고 고령자로 등록해드렸으니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보호는 받으실 겁니다. 그게 제가 30년의 정을 생각해서 베푸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용식은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님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관객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방금 보신 장면이 제 소설의 마지막 장입니다. 현실에서의 복수는 이토록 건조하고 명확해야 하죠. 저는 이제 과거의 망령들에게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관객들의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수님은 그 박수 소리를 뒤로 하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보다 가벼웠습니다. 30년의 무거운 사슬이 마침내 끊어지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삶에 더 이상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수님은 용식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영원히 퇴장시켰습니다. 용식은 다시 감옥으로 끌려갔고 시누이 영식은 수님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여성 쉼터에 들어오려다 가해 이력 때문에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인격 때문에 사회에서 차별받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수님이 20억을 들여 세운 수님 문학관에서 미래의 작가들을 격려하며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감동적인 장면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30년의 한을 씻고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이수님의 완벽한 해피엔딩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북콘서트가 끝난 뒤 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자식들을 만났습니다. 아들과 딸은 이전과는 달리 잔뜩 주눅든 모습으로 수님 앞에 섰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우리 이제 엄마 말 잘 들을게. 같이 살면 안 돼? 자식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수님은 그 눈물의 의미가 사랑이 아닌 상실감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안전한 울타리와 그 울타리가 제공하던 경제적 혜택이 사라진 것에 대한 슬픔일 뿐이었습니다. 수님은 자식들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너희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하지만 너희에게 줄 교훈은 딱 하나 있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다. 30년 동안 너희는 아빠와 할머니의 편에 서서 나를 괴롭혔어. 이제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렴. 혹시라도 너희가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서 자립에 성공한다면 그때는 엄마가 아닌 인생 선배로서 차 한 잔은 마셔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돌아가라. 수님은 냉정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자식들은 복도에서 오열했지만 수님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이제 자신의 이름을 딴 수님 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수십 명의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작가나 예술가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대한민국 여성운동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고 그녀의 수필집 앞치마를 벗고 날개를 달다는 출간과 동시에 수백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수님은 이제 단순히 운이 좋아 로또에 당첨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여성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안동의 낡은 종갓집 덕양제가 허물어진 자리에는 이제 수님숲 도서관이 들어섰습니다. 수님은 가끔 그곳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자신이 고통받았던 장소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것을 보며 수님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꿈꾸지 않습니다. 오직 빛나는 내일만을 설계할 뿐입니다. 로또 1등은 확률의 기적이었지만 이 수님의 성공은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그녀는 20억이라는 황금 열쇠로 감옥문을 열고 나와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의 돈을 탐내는 하이에나들이 아닌 그녀의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한 동료들이 가득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 기억조차 희미해진 과거의 얼룩일 뿐입니다. 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전 세계를 돌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강의하는 글로벌 리더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30년의 눈물을 다이아몬드로 바꿔낸 이수님의 찬란한 인생 이막을 영원히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수님은 다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그녀의 소설이 영화화되는 할리우드였습니다. 비행기 1등석에 앉아 샴페인을 한 모금 머금은 수님은 창밖에 구름 위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의 꾸지람을 들으며 부엌 창문 너머로 보던 그 노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30년 전 작가를 꿈꾸던 처녀 수님이 적어놓았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라는 이름의 별은 언제나 떠 있다.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 수님은 그 문구 옆에 새로운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이제 구름은 거쳤고 나는 가장 높은 곳에서 나만의 빛을 내뿜고 있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드넓은 초원을 달리는 한 마리의 자유로운 새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님의 복수는 완벽했고 그녀의 독립은 찬란했습니다. 60세의 나이에 다시 태어난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억보다 귀한 그녀의 이름, 이수님. 그녀의 이름은 이제 세상 모든 며느리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황금빛 탈출 시댁단죄 프로젝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30년의 인내를 황금빛 승리로 바꿔낸 수님의 이야기가 독자님께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와 뜨거운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사이다 시리즈 뼈 빠지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성공하자마자 엄마를 요양원에 버리려다 엄마가 사실은 강남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고 매달리는 배은망덕 아들 단죄하기 건물주 엄마의 무서운 교육법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